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억척스러운 어머니 덕분에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입학은 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는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속초중앙시장에서 국수를 팔고 계셨고 그 돈으로 제 학비까지 대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토목공학과에서는 다리, 도로, 항만, 댐 같은 국가기관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초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그 시기 우리나라는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던 때였고 건설붐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학문이 앞으로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라고 믿었고 졸업하면 반드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어머니와 동생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어머니가 그 고생을 그만두실 수 있다는 생각이 대학 생활 내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저는 훈련을 마친 후 조교로 발탁이 되어서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조교 생활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훈련병들 옆에서 지시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매 기수마다 새로 들어오는 훈련병들을 통솔하고 훈련 일정을 관리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그리고 시장통에서만 살던 저에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훈련병들과 부대끼는 경험은 색다른 배움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인내심을 배웠고 사람을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또래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저는 훈련소 안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조급함도 커져갔습니다. 저녁만 하면 이제 진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역할 무렵 세상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 쇼크였습니다. 1970년대 중동 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기업들의 투자가 얼어붙었고 특히 건설 관련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토목공학 관련 취업 시장도 그 여파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저는 전역 후에 여기저기 취업을 알아봤습니다. 인하대 토목공학과 졸업장을 들고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였고 건설 관련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의 흐름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곳에 취직이 되지 않으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라는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떠났던 그 자리, 속초 중앙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시장은 어떤 것은 그대로였고 어떤 것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국수를 팔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더 늘었지만 억척스러움은 그대로였습니다. 남동생도 어느새 훌쩍 커 있었고요. 대학까지 나온 제가 다시 시장통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큰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애가 결국 다시 시장에 돌아왔네라는 말들이 은근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지만 저는 스스로를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한탄하며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밤에는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고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 어떤 위로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 경제의 흐름 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건설 현장으로 나가는 취업 자리였습니다. 당시 오일 쇼크로 국내 건설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반대로 중동에서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항만, 플랜트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우리나라 건설 인력들도 그 현장으로 대거 파견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저를 눈여겨본 곳에서 해외 현장으로 나갈 인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도 지원해서 나름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취업문이 꽉 막혀 있었지만 해외로 나가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월급도 국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고 몇 년만 고생하면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해외로 나가면 최소 몇 년은 얼굴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오랜 세월 홀로 국수 장사, 소금 장사를 하며 저와 동생을 키워오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와도 그 사이 어머니가 혼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내가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결국 어머니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해외 취업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 기회 다시 안 온다. 몇 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포기하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해외 대신 다시 속초 중앙시장, 어머니의 국수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게에 앉아 멍하니 시장 골목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 혹시 이 일 한번 해볼 생각 없나? 그 이웃이 저에게 제안한 일자리, 그것은 바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훗날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